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독한 국어의 원리와 공식의 저자 구자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제 출제 공식과 관련해서 선택지 구성 방법 요 세 번째 내용 중에서 동일 표현, 동일 의미 요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선택지 구성 방법 요 두 가지 방법은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은 정량적 방법이죠. 그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눈에 보이는 요소들입니다. 제시문이 한 개인지, 제시문이 여러 개인지, 아니면 보기가 주어졌는지,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제시문을 하나로 선택지를 만드는지, 아니면 두 개 이상으로 선택지를 만드는지, 그죠? 더 많은 내용으로 선택지를 만드는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정량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요 세 번째 방법은 정성적 방법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의미론적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정량적 부분과 정성적 부분이 두 가지가 합쳐지겠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는 선택지들에 있어서는 이러한 두 가지 방식이 커다란 상위 개념의 방식이 조합이 되는 거고, 요거를 지금 하나하나 레이어를 구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뭐 동일 표현, 동일 의미, 즉 실질적인 선택지와 제시문 내용이 그 표현 방식뿐만 아니라 의미가 유지가 된 채 구성을 하는 이런 정도 내용이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사례를 통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동일 표현, 동일 의미. 자, 이거는 실질적으로 제시문과 선택지의 일치율이 90% 이상, 아니면 95% 이상. 그래서 이거 숫자는 정량적으로 딱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크게 제시문 내용을 훼손하지 않고 비슷하게 선택지를 구성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동일 표현, 동일 의미의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어를 통해서 한국어에 없는 문법 장치를 발견함으로써 우리는 언어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힐 수 있다. 자, 일단은 외국어를 통해서 한국어에 없는 문법 장치를 발견함으로써 어떤가요? 언어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이 3단계의 과정을 제시문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선택지에서 어떻게 크게 그 의미를 훼손하지 않고 또는 표현의 방식을 가능한 유지하면서 표현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어를 통해서 자, 똑같죠? A가 그대로 내려오네요. 자국어, 자, 이거는 한국어가 우리의 입장에서는 자국어가 되는 거죠. 자국어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 이렇게 그대로 지금 요거의 이슈는 표지어가 일단 거진 비슷하죠. 이거에 대한 요거는 약간 좀 바꾸기는 했는데 이 부분은 그죠. 순서 어휘의 순서 배치가 A, B, C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상황을 저는 동일 표현, 동일 의미 이 정도면은 거진 그대로 가져온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택지가 어려운 부분에서는 이러한 표지어들을 많이 바꾸죠. 그죠? 그러면서 논리관계를 A가 이쪽으로 오게 하고 B가 이쪽으로 오게 하고, 그래서 요거는 이후 제가 다른 표현 유사 동일 의미 또는 유사 표현 다른 의미 이런 내용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번 시간에는 우선적으로 이렇게 동일 표현 동일 의미 그래도 선택지를 구성하는 정성적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직접 사례를 읽어보고 제시문과 선택지의 매칭 포인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의 풍물놀이 농악, 그죠? 전통의 풍물놀이를 무대 연주 음악으로 탈바꿈시킨 사물놀이는 자, 어떤가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국 현대 예술에서 그죠? 한국 현대 예술에서 당당히 한 자리를 잡은 가운데 우리 전통 음악의 신명을 자, 세계에 전하는 구실을 하고 있다. 자, 뭐가 그런가요? 사물놀이죠. 그리고 사물놀이의 원조는 뭐죠?
농악이죠. 따라서 사물놀이가 우리 전통 음악의 신명을 세계에 전하는 구실을 하고 있다. 이런 정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제시문에 보면 지금 한 문장이죠. 이게 지금 거진 세 줄을 차지하고 세 줄 반 정도 되네요. 이런 정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한 문장이죠. 그래서 한 문장을 읽는 팁은 제가 독한 국어의 원리 강의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은 뭐 이렇게 끝에부터 읽어보는 거죠. 우리 전통 음악의 신명을 세계에 전통하는 구실을 하고 있다. 뭐가? 이렇게 그러면 궁금증이 생기겠죠. 자, 우리는 지금 이거는 지금 문장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선택지 구성 방식을 지금 살펴보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물놀이. 자, 사물놀이는 뒤에 나왔던 부분이죠. 풍물놀이에 비해 어떤가요? 역사가 짧다. 어떤가요? 이거는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사물놀이는 짧은 역사죠. 사물놀이가 짧은 역사죠. 그러니까 사물놀이는 이거에 비해서 어떤가 역사가 짧다. 맞네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제시문에서 언급했었던 내용, 이거가 이제 길어지면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을 드리면 낙동강에서 이 선택지를 찾는 거는 쉽지가 않죠. 지금은 제가 거진 부처님 손바닥 위에 올려놔 드린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어 공부의 핵심, 국어 영역 공부의 핵심은 이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가는, 그리고 이거와 관련돼서 독해력을 키우는, 그리고 읽은 내용을 기억하는. 그래서 제시문을 읽고 이해하고 기억하면 사실 국어 영역은 아주 쉽게 풀린다라는 대전제를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 안에서 여러분들이 국어 영역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독해력도 키워가고, 그리고 그 읽은 내용을 기억하는 표시 방법을 지속적으로 훈련을 하다 보면은 지금 뭐 9등급인 사람이 갑자기 1등급 된다 뭐 이런 거는 사실 저는 여러분들께 주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요거는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뭐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보다 몇 단계 이렇게 등급을 올리는 그런 목표 안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저하고 공부가 끝나고 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노력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등급은 그때 결정이 되는 거겠죠. 그쵸? 뭐 이런 정도 설명드리고 다음 사례 한번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잠자는 사람의 정신 상태를 보면 의식의 세계에서 거의 완전히 물러나 있으며, 그죠? 외부에 대한 관심도 정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자, 일단 잠자는 사람이 나왔고 정신 상태에 나오고 의식의 세계 뭐 이거가 뭐 완전히 물러나 있는 거고 외부에 대한 관심도 정지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죠?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선택지는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잠이 들면서 의식의 작용이 거의 멈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자, 일단은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보면은 사람의 뭐 사람 관련돼서 이 들이 좀 붙은 거네요. 그죠? 잠이 들면서 잠자는 사람, 그러니까 이거 같은 내용이죠.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 그죠? 의식의 작용이 거의 멈춘다. 의식의 세계에서 거의 완전히 물러나 있다. 자, 이 부분이네요. 이렇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이만큼은 뒤에는 사용이 안 된 거죠. 그죠? 요거는 이렇게 크게 바꾸지 않고 제시문 내용을 바꾸지 않고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호를 쓴다라면 A, B, C인데 어떻게 되나요? B, A, C 뭐 이런 순서로 재구성을 하면서 선택지를 만들고 있다. 하지만 요건 어떤가요? 거진 내용이 비슷하죠. 그죠? 제시문 내용을 거진 비슷하게 표현도 하고 그 의미 역시 비슷하게 만들고 있다. 뭐 이런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그것은 셈이 밝은 이른바 경제적 인간들에게 있어서 선호나 기호 및 자원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일단은 뭐 이런 거 경제적 인간들이 잡히네요. 그리고 선호나 기호 및 자원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뭐 그죠?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선택지 만들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 자, 일단은 경제적 인간들이 잡히네요. 그죠? 요거가 지금 사람들로 잡은 거고 기호 및 자원의 차이가 있다. 기호 및 자원이 다양하다는 뭔가요? 결국 차이가 있는 거죠. 그쵸?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지금 선호가 지금 빠지기는 했죠. 이 부분이 빠지긴 했지만 기호 및 자원, 그쵸? 기호 및 자원이
차이가 있다. 뭐 이렇게 선택지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이 매칭 포인트를 이해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제시문이 길어졌을 때 이런 문장들을 기억을 하고 이런 어휘들을 기억을 해서 선택지와 이렇게 A, B, C의 이런 관계들을 이해하고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나요?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그쵸? 이런 부분들입니다. 4번 지도는 지표 공간에 관한 인간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그쵸? 인간의 의사소통 수단이죠. 뭐가요? 지도가요. 그쵸? 지표 공간에 관한, 그쵸?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일찍부터 활용된 거죠. 그쵸? 뭐 유용해서 일찍부터 활용이 됐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선택지 어떻게 잡았는지. 자, 일단 지도 바로 잡히네요. 그죠? 인간의 의사소통 수단 중의 하나이다. 인간의 의사소통 수단. 자, 이거 잡혔죠. 그리고 중의 하나이다. 자, 이거는 뭔가요?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일찍부터 활용이 된 거죠. 그죠? 지도만 아니죠. 지도는이죠. 만약에 여기에 지도만이라고 했으면 의사소통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전부가 되겠지만 지도는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체 여러 개 중에 그 중에 하나인 거죠. 요 하나가 뭔가요? 지도.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의 의사소통 중에 하나. 뭐 이런 정도입니다. 5번 이후 미국의 팝아트는 대중문화에 대한 긍정도 부정도 아닌 애매한 태도나 낙관주의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거기에도 비판적 반응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작품들이 있다. 자, 일단 미국의 팝아트가 나오고 대중문화에 대한 자 어떤가요? 부정도 긍정도 아니고 그쵸? 애매한 태도 그쵸? 요거나 또 낙관주의를 보여주기도 하고 또 거기에 또 어떤가요? 비판적 반응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작품들이 있는 거죠. 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뭐 관점들이 나옵니다. 자, 그쵸?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자, 미국의 팝아트는 이렇게 잡히죠. 대중문화에 대해서 어떤가요? 다양한 태도를 보이는 거죠. 자, 일단 애매한 태도도 낙관주의를 보여주기도 하고 거기에 또 비판적 부분도 보여주니까 요거를 모아 보면 어떤가요? 다양한 태도가 이렇게 잡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전 시간인가요? 이전 시간에 살펴봤었던 한글의 특징으로 이제 한글의 특징으로 어떤 거가 있었었죠? 의문문자, 자질문자, 음절문자. 그래서 A, B, C로 이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선택지는 이거를 어떻게 했나요? 몇 가지 문자 뭐 특징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재구성을 했었던 그런 내용이 있었었죠. 여기서 A, B, C는 어떤가요? 몇 가지로 이렇게 잡았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지금 애매한 태도, 그 다음에 낙관주의, 그 다음에 비판적 반응을 어떤가요? 다양한 태도, 뭐 이렇게 다양한으로 패러프레이징을 한 겁니다. 그쵸? 뭐 근데 어쨌든 이거는 커다란 뭐 의미가 바뀐 거라기보다는 조금 더 상위 개념의 단어를 포괄적인 그쵸? 스펙트럼이 넓은 단어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뭐 거진 비슷하게 의미를 구성을 하고 있는 선택지다. 이런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 기업 활동과 직간접적 이해관계에 있는 집단으로는 노동조합,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지역사회, 정부 등을 들 수 있다. 기업이 이러한 다원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 어떻게 하나요? 일단은 최종 목표는 뭔가요? 장기적 생존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자 이거는 당연한 거고 다양한 이해 집단 이거가 뭐죠? 앞서 우리가 살펴본 이런 집단들이었었죠. 그죠? 다양한 이해 집단들의 요구도 모두 어떤가요? 만족시켜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 A 조건과 B 조건이 만족해야 실질적으로 C가 되는 거죠. 장기적으로 생존하는 거가 가능합니다. 그죠?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자 이거는 지금 두 개의 문장이죠. 두 개의 문장을 가지고 어떻게 선택지를 구성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자 일단은 요거는 지금 전체 맥락 안에서 지금 여기에 현대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가 지금 제가 조금 빼고 정리를 했는데 요거는 맞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기업은 어떤가요? 직간접적으로 일단 기업 나오고 기업 나왔죠. 그죠? 직간접적으로 요거 잡히죠.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이해 집단. 자, 이해 집단 뭔가요? 지금 요 부분이죠. 그쵸? 요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요런
모든 관련된 사람들이 다 이해 집단이었던 거죠. 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모두 만족을 시켜야 되는 거였죠. 그렇죠? 이렇게 코짐 내용을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 동일 표현을 하면서 코짐 동일한 의미로 계속적으로 선택지를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난이도가 쉬운, 그죠? 그렇게 어렵지 않은 선택지 구성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7번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언어가 이처럼 대규모로 소멸하는 원인은 중첩적이다. 일단 언어 소멸의 원인이 여러 가지다. 자, 어떤 것이 있을까요? 토착 언어 사용자들의 거주지가 일단 파괴가 되고, 종족 말살과 동화 교육이 이루어지며, 자, 그쵸? 이거 좀 무서운 얘기네요. 사용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그쵸? 이거 외에 또 뭐가 있나요? 문화적 신경가스라 불리는 전자매체가 확산되는 것도 그 원인이다. 그러면은 총 지금 보면 하나, 둘, 그다음에 셋, 그다음에 네 가지가 이렇게 중첩적인 원인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거를 보면은 어떻게 선택지에서 재구성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언어의 소멸에는 전자매체도 영향을 미친다. 그쵸? 총 4개 중에 네 번째였었죠. 그러니까 이 앞에 거 1, 2, 3이 있으니까 당연히 전자매체도 영향을, 이런 거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쵸? 아주 쉽습니다. 8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표준산업 분류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재화 또는 서비스의 특성이 얼마나 유사한지, 생산자의 관점에서 투입물이나 산출물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 단계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모두 고려하여 작성된 것으로, 이 기준으로 분류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집합을 동일한 산업으로 정의한다. 자, 이거 지금 한 문장인데요. 이거 그쵸? 만만치가 않네요. 자, 일단은 저는 이렇게 조금 잘라서 문장을 조금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에 부분은 뭔가요? 표준산업에 대한 정의죠. 그죠? 이 표준산업에 대한 거는 이렇게 돼서 작성된 것이다. 이게 표준산업이고, 이러한 표준산업 기준으로 분류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집합을 동일한 산업으로, 그죠? 이러한 방식으로 분류된 제품이나 서비스, 그죠? 이런 거를 뭐라고 하나요? 서비스의 집합을 동일한 산업으로 정의하는 거죠. 이렇게 한 문장이 길게 제시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그냥 앞에서 뒤로만 이렇게 계속 이렇게만 읽지 마시고 뒤에서도 먼저 읽어보고, 그리고 여기에서 학교 문법적 사고도 해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 문장을 조금 전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제시문을 읽으면서도 내가 어휘를 모르는지, 문장을 독해를 못했는지, 그리고 문장과, 저는 핵심이 이거죠. 문장의 연결 관계를 파악 못했는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항상 생각을 하고 내가 무엇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인식하는 거가 독해력을 향상하는 첫 번째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거는 제가 앞선 강의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이거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선택지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표준산업 분류 바로 나오네요. 지금 그쵸? 이렇게 해서 나온 거고요. 소비자와 생산자의 관점. 자, 일단은 어떻게 되나요? 소비자의 관점 그리고 생산자의 관점, 그쵸? 이 두 가지 관점이 아까 대립대조 비교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그쵸? 이 관점을 어떤가요? 반영을 하는 거죠. 둘 다 반영을 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거네요. 그쵸? 그리고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앞선 요만큼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선택지를 구성을 한 거죠. 요 뒤에 부분은 선택지에서 일단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2분의 1이지만 요 자체가 하나의 또 문장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1대1 정도로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준산업의 분류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재화 또는 서비스의 특성이 얼마나 유사한지, 그리고 생산자의 관점에서, 그래서 이거가 대립대조 비교로 이렇게 연결관계가 이렇게 잡혀 있다, 이런 부분까지 이해를 하시면 좋겠죠. 자, 9번 사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신문의 후보 지지 선언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쟁도 계속되고 있다. 후보 지지 선언, 이거 계속
연결고리로 잡히네요. 지지선언이 언론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논쟁의 핵심 내용이다. 자, 일단은 1번 문장과 2번 문장은 거진 비슷한 내용이죠. 그죠? 그런데 자, 일단은 신문을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언론으로 이렇게 조금 패러프레이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저는 요거 보면서 요거 한번 좀 이렇게 바꿔볼까요? 신문의 후보 지지 선언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쟁도 계속되고 있다. 왜냐하면 후보 지지 선언이 언론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논쟁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거 한번 근거 정도로 이렇게 봐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이 1번 문장과 2번 문장은 지금 상태에서 보면은 뭐 그렇게 뭐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약간 다르죠. 그 의미가 쉽게 잡히지가 않는데 이런 연결 관계들을 통해서 이거는 거진 범위가 사고가 이렇게 확장해가는 방식이 아니죠. 이 내용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근거 정도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지금 문장 간의 연결 관계의 이슈인 거고 중요한 거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선택지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문 바로 나오네요. 신문의 특정 후보 지지. 자, 일단 후보 지지 선언은 두 문장에서 다 연결 관계가 잡혔죠. 그리고 보도의 공정성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 문제는 어떤가요? 보도의 언론의 공정성 훼손 문제. 공정성 훼손이 공정성의 문제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어지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요거가 근거 문장으로 잡으면은 어떨까? 한번 여러분도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번 사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소설 쪽입니다. 양생은 의심이 나고 개의하게 생각하는 바도 있었다. 일단은 개의하게 생각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 그러면은 일단 이런 관점이 바뀌겠네요. 여인의 말치와 웃음이 맑고 고우며 몸가짐과 용모가 얌전했으므로 틀림없이 귀한 집 처녀가 몰래 나온 것이려니 생각하고 더 의심치 않았다. 일단 요거가 대립대조 비교로 그쵸? 흐름이 전환이 된 거죠. 그리고 양생하고 여인이 지금 연결관계로 잡히는 겁니다. 그쵸? 이런 정도. 그래서 양생은 여인의 언행을 보고 그쵸? 언행은 그죠? 말씨로 이렇게 잡은 거죠. 그쵸? 언행을 보고 그녀에 대한 의심을 이렇게 의심치 않은 거죠. 품었죠. 처음에는 괴이하게 생각을 한 거죠. 의심이 나고 그쵸? 하지만 이 의심이 풀어진 거죠. 요 문장 두 문장을 이렇게 압축적으로 양생은 여인의 언행. 자, 여기에는 언행뿐만 아니라 뭣도 있죠. 웃음, 그 다음에 몸가짐, 그 다음에 용모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쵸?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지금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의심을 풀었다. 맞는 선택지가 되겠네요. 그쵸?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쵸? 소설 관련해서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진사는 부모님이 알까 두려워 따뜻한 말로 위로하여 보냈다가 뒤늦게야 특의 소행을 알고 노비 10여 명을 거느리고 가서 불시에 특의 집을 포위하고 수색했습니다. 자, 일단 진사가 나오고 특이 나옵니다. 그쵸? 그리고 노비 10여 명을 거느리고 가서 집을 포위하고 수색을 했다. 진사는 재물을 찾기 위해 특의 집을 수색을 했다. 연결고리 잡히죠. 다. 근데 제가 이거 조금 미스를 했는데요. 재물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 이유 내용에서 지금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염려 붙들어 매시고 이 재물을 찾기 위해서 어쨌든 특의 집을 이렇게 수색을 한 부분을 선택지로 너무 쉽게 지금 만들어지는 거죠. 요거가 바로 동일 표현, 동일 의미의 방식의 극단을 지금 소설 영역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다만 소설은 이러한 재심은 내용이 좀 흩어져 있죠. 이거가 모여져 있는 거가 아니라 그래서 이 범위가 조금 넓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모아서 하나의 선택지로 이렇게 압축하는 방식. 그래서 소설은 결국 요거가 이 퍼져 있는 정보들을 어떻게 기억을 하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독해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12번 사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이웃이 옆에 있다가 그 이야기를 다 듣더니 득에게 말했습니다. 자, 일단 맹인이 나오고 득이 또 나오네요. 너희 주인은 어떤 사람인데 이처럼 노비에게 포악하게 구느냐? 득이 말했습니다. 자, 항상 연결관계는 인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 주인님은 그쵸?
나이는 어리나 문장에 능해서 조만간 틀림없이 급제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탐욕스러우니 훗날 벼슬길에 올라 조정에 섰을 때 마음 씀씀이가 어떠할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전파되어 이 말이죠. 요 말, 그렇죠? 이런 말들이 전파되어 궁중으로 들어가 어떻던가요? 대군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선택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맹인의 이웃이 들은 말이 전파되어 궁중에 들어갔다. 일단 맹인의 이웃. 자, 이 앞부분에서 바로 나오죠. 이 부분이 잡히고 전파되어 어떤가요? 궁중으로 들어간 거죠.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연결 관계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선택지를 구성을 한 겁니다. 이렇게 좀 정보가 흩어져 있죠. 이런 포인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소설 선택지를 판단할 때는 이런 구성 방식들을 좀 이해를 하고 선택지를 판단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표시하는 거가 좀 중요하다. 소설 안에서 결국 소설은 제시문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쵸? 이렇게 넓은 제시문 구성 범위 안에서 이 정보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찾아내느냐, 요거가 중요한 포인트이다. 뭐 이런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은 제가 이제 문제 출제 공식과 관련해서 크게 형식을 묻는 문제와 내용을 묻는 문제를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은 다 이게 문학 개념을 바탕으로 선택지를 구성하는 내용을 지금 설명드리는 거가 아니죠. 실질적인 제시문 내용 안에 있는 어휘라든가 문장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바탕으로 선택지를 어떻게 구성을 의미를 유지하면서 또는 표현 방식을 유지하면서 구성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시간에서는 실질적으로 표현은 약간 다르게 하면서 의미는 유사하게 또는 동일하게 아니면 표현은 비슷하게 하는데 의미는 또 전혀 다르게 만드는 이런 방식들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